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인사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그 차이가 생겼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는 모습만으로도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은 두 나라지만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법에서부터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점들은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식 인사인 오지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의 인사는 매우 정형화되고 절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지기는 등과 목이 일직선을 유지한 채 정확한 각도로 상체를 굽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시선은 주로 바닥을 향하며 상대방과의 눈 맞춤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상황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자세를 유지합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인사의 각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인사는 약 15도 정도 허리를 숙이고 존경이나 정중함을 표현할 때는 30도, 깊은 사과나 최고의 존경을 표할 때는 45도 이상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각도의 정확성은 일본 문화에서 예의와 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인사를 할 때 두 손은 보통 몸 옆에 나란히 붙이거나 앞에 모으는 자세를 취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인사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은 손을 앞에 겹쳐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인사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사회적 위계와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얼마나 깊게 허리를 숙이는지, 얼마나 오래 그 자세를 유지하는지가 모두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비해 한국식 인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의 인사는 일본의 오지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럽고 유연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국의 인사는 형식적인 각도보다는 공손함과 존중의 표현에 더 중점을 둡니다. 특히 눈에 띄는 차이점은 한국인들이 인사를 하면서도 적절한 눈 맞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머리만 살짝 숙이는 가벼운 인사에서부터 상체를 깊게 숙이는 공식적인 인사,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는 전통적인 큰절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일상적인 인사에서 한국인들은 형식보다는 정서적 교감과 관계 형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말과 함께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절은 남녀의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여성은 무릎을 모아 앉아 절하는 반면 남성은 한쪽 무릎을 세우고 절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식 오지기와 한국식 인사의 가장 눈에 띄는 시각적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인의 인사는 마치 자를 대고 잰 듯한 정확한 각도와 절도 있는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반면 한국인의 인사는 보다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집니다. 둘째, 시선 처리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본인은 인사할 때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인은 적절한 눈 맞춤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인사의 시작과 끝이 일본에서는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인사는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넷째, 손의 위치도 다릅니다. 일본식 오지기에서는 손을 몸 옆에 나란히 붙이거나 앞에 정확히 모으는 반면 한국식 인사에서는 손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사하는 모습만으로도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일본의 인사 문화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지기의 형식이 엄격하게 발달한 데에는 일본의 무사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 동안 사무라이 계급이 사회를 지배했던 일본에서는 신분과 위계 질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무사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정해진 각도로 허리를 숙이는 것은 예의를 갖추면서도 자신의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관이 정형화된 인사예절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함으로써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이 급속도로 근대화되면서도 이러한 전통적 인사 방식은 계속해서 중요시되었습니다. 오히려 서구 문화의 유입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통적인 예절이 더욱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인사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한국의 인사 문화는 유교적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국가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사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유교 문화는 상호관계와 인간적 교류를 더 중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형식적인 예절뿐만 아니라 진정성과 마음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 적절한 눈 맞춤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외부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몽골, 만주 등 대륙 문화의 영향과 함께 자체적인 문화 발전을 이루면서 인사 문화도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신분제도는 엄격했지만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의 중요성이 인사 방식에도 반영되어 형식만큼이나 마음의 교류가 중요시되었습니다. 일본의 오지기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오지기는 사회적 위계와 관계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얼마나 깊게 허리를 숙이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관계가 표현됩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세밀한 계층 구조와 집단 내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또한 오지기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사회적 역할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개인의 기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적절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일본 사회에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향과 연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오지기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인사함으로써 자신의 교양과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문화에서는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인사의 각도와 지속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한국의 인사 문화 역시 고유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인사는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존중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나이에 따른 위계가 분명한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인사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인사가 형식과 규칙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의 인사는 관계성과 정서적 유대에 더 중점을 둡니다. 인사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인사 문화에서는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형식적으로 올바른 인사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정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과 연결됩니다. 또한 한국의 인사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을 갖추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한국 문화의 역동성과 적응력을 반영합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오지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대 일본에서도 오지기는 여전히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정확한 오지기가 전문성과 존중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회사에서는 신입 사원들에게 올바른 인사법을 교육하는 것이 기본 연수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사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화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보다 캐주얼한 인사 방식이 일상에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친구 사이에서는 가벼운 목례나 손인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상황이나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오지기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확한 각도와 시간을 지키는 오지기가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인사 문화도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화와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악수나 가벼운 목례가 일상적인 인사 방식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국제적인 인사 예절을 따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른이나 상사에게는 여전히 정중한 인사가 요구됩니다.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전통적인 큰절이 가족 관계와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형식과 실질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예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형식이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인과 한국인의 인사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 문화적 가치관,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표현입니다. 일본의 오지기에는 형식과 질서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의 인사 방식에는 관계와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인사 문화의 차이는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각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사 문화도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그 근본에 담긴 문화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변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상호 존중과 예의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일본인과 한국인의 인사를 볼 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